안녕하세요. 나만의 인공지능 큐레이터 만들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예측된 AI 모델을 적용한 웹페이지를 통해 스마트 큐레이터를 구현할 수 있다입니다.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웹페이지 문서 제작, 정보 및 코드 생성, 그리고 파이썬 서버 구동과 실행이라는 학습 내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화가의 화풍을 분류 예측하게 하는 지도학습을 위해서 티처블 머신을 활용했고요. 그 결과 생성된 모델을 프로젝트 폴더 큐레이터라는 폴더 하위에 모델이라는 폴더 안에 만들어진 모델 관련된 파일 3개를 저장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완성된 AI 화가 예측 모델을 웹페이지 문서를 통해서 연계해서 파이썬 서버 구동을 통해서 실행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구성된 시간상 GitHub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완성된 웹페이지를 배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로컬에서 파이썬 서버 구동을 통해서 결과를 테스트하고 예측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TML 문서 작성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주피터 노트북 또는 메모장과 같은 에디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피터 노트북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주피터 노트북에서 HTML이라는 웹페이지 문서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고 New라는 메뉴에 New File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새로운 문서를 생성해 주면 되는데요. 이때 New File로 생성된 건 txt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들어진 문서를 클릭해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활성화된 문서는 홈 탭 오른쪽에 untitled.txt라는 이름으로 열리게 되고요. 따라서 해당되는 문서의 제목을 바꿔 주셔야 되는데요. 문서의 제목을 artist.html이라고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가 만들어지면 artist.html이라고 확장자까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생성 AI 도구로 만들어진 코드를 아랫부분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도 생성 AI는 챗GPT-4 옴니 버전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같이 먼저 PT로 다 한번 살펴보고요. 실행은 이후에 별도 진행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팅으로 티처블 머신을 활용하여 만든 학습 분류 모델을 통해서 특정 화가 고흐, 모네, 피카소가 예측되면 예측된 화가의 특성 및 그림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큐레이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해 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만들고 싶은 것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각 화가에 대한 특징, 색감, 붓터치, 주제와 같은 정보를 예측된 화가 정보라는 것에 표현할 수 있도록 문장을 제시해 줘라고 제가 프롬프팅을 했습니다. 저와 나타나는 것이 달라도 상관없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프롬프팅을 동일하게 하더라도 생성되는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실습을 위해 사용한 프롬프팅 챗GPT-4 옴니 활용.txt 파일에 우리가
활용하는 프롬프트 모듈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파일을 활용해서 준비된 프롬프팅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다음에는 화풍에 따라서 화가를 예측한 결과를 보여주는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프롬프팅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프롬프팅의 사례에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웹캠을 활용해도 되고 이미지를 업로드해도 되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웹캠을 사용하는 것은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 업로드 기반이라고 해서 한정을 시켰고요. 나만의 AI 큐레이터 화가 예측기 웹페이지를 만들려고 해라고 목적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도학습 도구로 활용했었던 티처블 머신에서 학습한 이미지 분류 모델을 웹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HTML 코드를 만들어줘 라고 넣었고요. 만들기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여러 개 넣었는데요. 이 조건은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것과 계속됩니다. 따라서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먼저 HTML 문서의 경우 헤드와 바디의 구조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헤드 안에 타이틀이라는 것에 나만의 AI 큐레이터 화가 예측기라는 제목을 넣고 싶어서 첫 번째 조건을 넣어줬고요. 바디 부분에 보여지는 제목으로 그림을 보여주면 화가를 맞춰드립니다 라고 해줘라고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업로드된 이미지는 항상 화면의 중앙에 보기 좋게 배치될 수 있도록 처리를 했고요. 사용자가 그림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티처블 머신을 통해서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활용해서 화가를 예측해야 해라고 저의 목표를 다시 한번 순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단계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티처블 머신을 통해서 학습이 완료된 모델의 클래스는 고흐, 모네, 피카소 3개로 구성되어 있고 로컬 컴퓨터 안에 모델이라는 폴더 안에 있다라고 경로를 지정해 줬고요. 예측 결과는 웹페이지에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티처블 머신을 통해서 활용한 모델은 tensorflow.js를 활용했음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tensorflow.js와 티처블 머신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반드시 포함하고요. tmimage.load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 모델을 웹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여지는 예측 결과 그리고 화가 속에 활용할 정보는 인공지능 큐레이터 화가 정보 문장 예시를 통해서 만들 수 있도록 딕셔너리 구조로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조건을 넣어줬고요. 학습 완료된 모델을 활용했을 때 예측이 로컬 서버 환경에서 잘 반영돼서 전체 코드가 에러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HTML 문서를 작성해 달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내가 필요한 단계를 나열했습니다. 생성 AI 프롬프팅을 통해서 HTML 코드가 만들어지는데요. 만들어진 코드에서 예측 결과와 화가 소개에 활용할 정보가 정확하게 딕셔너리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딕셔너리 구조는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게 되고요. 앞에는 키, 뒤에는 값의 순서상을 콜론으로 구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키 부분에는요, 우리가 클래스로 만들었었던 고흐, 모네, 피카소와 같은 화가의 이름을 정확하게 넣어 주어야 하고요. 뒤에 값으로 표현하는 부분은 화가가 예측됐을 때 화면에 보여줄 정보를 문장 형태로 제시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고흐, 모네, 피카소는 각각 쉼표로 구분해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헤드 부분에 들어가는 스크립트 태그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웹 브라우저에 예측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대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와 같은 형식으로 주어줄 수도 있는데요. 스크립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표현 형식에서 소스 부분의 일반적인 형태로 텐서플로우 JS에서 사용되는 형태와 티처블 머신의 이미지라는 폴더 하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표현 형식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버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골뱅이 표시를 이용해서 뒤쪽에 어떤 버전을 활용할 것인지 버전까지 넣어서 주시면 예외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실행하다가 에러가 생기시는 분은 반드시 수정 형식에 있는 것을 참고해서 여러분의 코드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가 완성이 되면요. 주피터 노트북에 노트 공간에다 넣어놓고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실행했을 때 제대로 구동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웹 서버에 배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 컴퓨터를 웹 서버처럼 구동하고 테스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다시 cmd라는 명령을 통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열어주시고요. 큐레이터가 있는 폴더에서 서버를 구동시키기 위한 명령 python-m http.server라는 명령 또는 뒤에 몇 번 포트를 이용할 건지 포트 번호까지 넣어서 엔터를 넣어주시면 서버가 실행이 됩니다. 그 후에는 웹 브라우저를 열어서 거기에 로컬 호스트의 8000번의 포트 번호를 콜론으로 구분해주고 뒤쪽에 실행할 문서 artist.html이라는 문서를 실행하겠다라고 주소로 연결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구성된 내용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때 파일 선택을 통해서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이미지가 로딩 되고요. 그럼 뒤쪽에서 예측 모델이 어떤 그림인지 어떤 화가의 화풍을 담았는지 몇 퍼센트 예측으로 이 그림은 피카소의 그림이다라고 해서 예측 결과를 보여주게 되고요. 그것에 대한 정보를 아래쪽에 제시를 해주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할 사항이 있는데요. 업로드한 이미지로 정확히 예측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결과 예측 정확도와 출력 정보가 적절히 연결되고 있는가, 사용자 편의를 위한 안내 메시지나 기본 UI 구성은 충분한가, 즉 화면이 깨지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이러지 않는지 살펴보면서 보기 좋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완성할 작품을 PT로 먼저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 실행을 통해서 직접 만들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진행을 하는데요. 실습은 챗GPT 4.0 옴니 버전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롬프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티처블 머신을 활용해서 만든 학습 분류 모델을 통해서 특정 화가가 예측되면 예측된 화가의 특성 및 그림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큐레이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라고 해서 우리가 PT에서 미리 봤었던 프롬프팅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인공지능 큐레이터 화가 정보 문장을 나타내 주면서 고흐, 모네, 그리고 피카소에 대한 내용들을 줬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하나의 문장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기존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문장 형태로 다시 재구성해줘와 같이 만들어서 쉽게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 있는 구조를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HTML 문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HTML 문서를 만들기 위한 프롬프팅, 이것도 PT에서 우리가 미리 봤었던 내용대로 입력한 다음에 그 결과를 요청했죠. 그래서 artist.html이라는 걸로 만들어줬고요. 우리는 이것을 복사해서 붙여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복사할 경우에 복사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주피터 노트북에서 new 파이썬 3가 아닌 new 파일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untitled.txt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문서명을 아티스트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진입한 다음에 바꾸셔도 됩니다. 그 얘기는 클릭한 다음에 제목창에서 아티스트라는 걸로 바꿔주셔도 된다라는 거겠죠. 자, 반드시 확장자까지 넣어주시는데요. txt가 아니라 html이라고 웹페이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문서 형태임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네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선택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붙여넣을 때 몇 가지 바꿔야 될 곳이 있는 거죠. 자, 일단 버전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렸었던 PT에 있는 버전으로 삽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티처블 머신 이미지 부분도 버전 같이 확인해서 삽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삽입 코드는 우리 PT 4단계 스크립트 태그 확인이라는 부분에 있으니까 그 태그를 참고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디를 바꾸시냐면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거나 하시면 여러분들 디스크립션 부분으로 보통 나타나는데요. 중괄호 안에 키와 값의 순서상 형태로 고흐라는 화가 안에 해당하는 화가의 설명, 모네 안에 해당하는 화가의 설명, 피카소 안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리 검색을 했었기 때문에 검색된 내용이 저처럼 그대로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어떤 부분에 해당할지 여러분의 코드에서 찾아서 변경해 주시는 응용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좀 인지하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HTML 문서가 완성이 되면요. 이 HTML 문서를 열어주셔야 하는데요. 모두 요 홈에 있는 artist.html 문서를 열어도 되지만 파일 탐색기를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 탐색기의 큐레이터에 있는 아티스트를 열어주시면요.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파일을 선택하는 버튼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제대로 해당하는
요 폴더에 있는 모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 아까 스크립트나 이런 부분에 버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정해야 되는 항목들이 모두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아티스트를 다시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버전이 바뀌더라도 아마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서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 컴퓨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서버 구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서버 구동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주피터 노트북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뒤에서 돌아가고 있는 주피터 노트북 엔진을 꺼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끄지 마시고 마우스로 한 번쯤 클릭해 준 다음에 컨트롤 C로 중지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C. 그러면 강제 종료가 되고요. 큐레이터라고 다시 프롬프트가 활성화가 되겠죠. 이곳에 여러분이 우리가 미리 학습했었던 명령어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했었던 명령어는 python 하고 한 칸 띄고 -m 하고 한 칸 띄고요. http 서버 만들어주면 되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포트까지 넣어주시려면 포트 번호를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포트 번호까지는 안 넣으면 기본적으로 8000번 포트가 설정이 될 겁니다. 자, 엔터를 누르면 8000번 포트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대로 실행이 안 됐었던 것이 실행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하나 열어주시고요. 웹브라우저에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http 하고 localhost 8000번까지 할 때 중간에 콜론 넣어주시고요. artist.html이라고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죠. 파일 선택, 아까는 파일 선택이 활성화가 안 돼 있었는데요. 서버를 구동시켰더니 파일 선택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파일 선택까지 눌러주시고요.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이 학습시켰었던 형태를 선택하셔서 정확하게 예측이 되고 있는지, 시간차가 좀 날 수 있죠? 이 그림은 피카소의 그림이고 99.98%로 해당하는 피카소의 그림 화풍이 맞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다른 이미지를 넣어줬다. 자, 모네 그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네라는 것을 91.43%로 예측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그림인데도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100% 예측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예측률이 나오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학습할 경우에 전체 데이터를 무작위로 그때그때 일부분은 드랍시키면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가 있고요. 어떤 데이터를 드랍시키고 어떤 데이터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학습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더라도 예측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만의 인공지능 큐레이터 만들기 실습을 진행해 왔는데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화면에 결과가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나요? 여기까지 나만의 인공지능 큐레이터 만들기 실습을 위해서 화면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다양한 단계를 학습했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카카오 API로 화가별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했고요. 그렇기 위해서 API를 이용해서 REST 앱 키를 획득했었습니다. 그 후에 첫 시간에 학습했었던 지도학습의 개념을 티처블 머신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류해 가면서 이해하는 단계를 거쳤고요.
티처블 머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분류 모델은 tensorflow.js라는 탭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 HTML 문서와 연계할 수 있도록 폴더 구조로 저장하고 압축을 해제해서 활용해 보았습니다. 챗 GPT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HTML 문서를 만들어 보았었고요. 예측된 결과가 잘 보여지고 있는지 우리가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HTML 문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HTML 문서는 파이썬 서버 구동을 통해서 웹 브라우저에 로컬 호스트와 함께 문서의 이름을 넣어서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었습니다. 우리의 실습에서 웹캠에 대한 내용은 제외를 시켰었는데요. 그 이유가 웹캠의 경우 HTTPS 프로토콜 환경 하에서만 허용이 되고 있고요. 로컬 호스트는 예외 상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여러분이 개발을 할 때는 웹캠도 확장시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실습하시면 되겠습니다. 티처블 머신으로 지도학습 모델을 구축할 경우에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요. 반드시 클래스명과 딕셔너리 구조의 키값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학습 데이터셋의 이미지 개수는 가능한 균형 있게 확보해야지 편향성을 감소하는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티처블 머신의 클래스명을 고흐, 모네, 피카소로 했다면 반드시 화가의 이름도 고흐, 모네, 피카소와 같이 지정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클래스 간의 이미지 수 차이가 심할 경우에 편향이 될 수 있으니까 고흐 30개, 모네 30개, 피카소 30개와 같이 가능하면 동일한 개수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골고루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죠? 또한 학습된 모델은 tensorflow.js 형식으로 내보내기를 통해서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 받은 후에 지정한 폴더에 위치시켜야 하는데요. 티처블 머신을 통해서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활용하고 작성된 웹페이지 문서를 정상 구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면과 같은 항목들을 체크해 보아야 함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참고로 티처블 머신 연계를 할 경우에 자주 발생하는 에러와 해결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습 시에 생성 AI를 통해서 코드를 생성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프롬프팅을 통해서 결과 코드를 획득했다라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코드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올바른 결과로 예측되지 않는지 또는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는지 등과 같은 문제 상황에 맞는 대처가 필요한데요. 해결을 위해서 제시된 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하고 예술을 이해하며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체험해 보았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예술, 창의성, 그리고 인간의 감성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도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체험한 지도학습, 티처블 머신, 그리고 API를 활용한 실습은 그 가능성의 시작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만들어갈 AI 프로젝트 속에는 여러분만의 시선, 감각, 그리고 상상력이 담길 수 있습니다.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더해지면 AI는 훨씬 더 흥미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의 손끝에서 AI와 예술이 만나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